오늘 강 반장이 소개할 이야기는 18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다가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졸업여행을 떠난 18세 소녀 나탈리 할로웨이. 여행이 끝난 뒤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05년 5월 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고등학교는 졸업생들을 위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124명의 졸업생들은 7명의 인솔자와 함께 카리브해의 휴양지 아루바로 5일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탈리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었고 의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댄스팀 활동에도 참여할 만큼 활발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번 졸업여행이 그녀의 인생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5년 5월 30일 새벽 당시 아루바에서는 18세부터 합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술을 마시며 여행의 마지막 밤을 즐기고 있었죠. 나탈리 역시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명의 남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17세의 요란 반데르 슬로트였습니다. 요란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아루바에 거주하던 국제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루바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였고 요란 역시 주변에서는 똑똑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곁에는 칼포 형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나탈리는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1시 무렵 클럽이 문을 닫자 나탈리는 세 남자와 함께 은색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단순히 호텔로 돌아가는 줄 알았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탈리는 귀국 비행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나탈리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던 세 남자를 찾아내는데요. 세 사람은 나탈리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탈리가 상어를 보고 싶어 해서 근처 해변으로 데려갔고 새벽 2시쯤 호텔에 내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목격자도 없었고 당시 호텔 정문 CCTV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고 경찰은 세 사람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요란은 한때 나탈리가 차에서 내리다 넘어졌고 이후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호텔의 전직 경비원 2명을 살인 및 납치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곧 석방됐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뒤인 6월 9일 경찰은 유력 용의자인 요란과 칼포 형제를 체포합니다. FBI와 네덜란드 해병대, 수색경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지만 나탈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칼포 형제는 몇 주 뒤 석방됐고 경찰은 요란을 더 오래 구금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요란 역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이 사건을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네덜란드의 범죄 전문 기자 피터 알데 브리스가 요란의 지인을 통해 몰래 촬영한 영상을 방송에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요란은 지인에게 나탈리 사건에 대해 말을 했죠. 사건 당일 나탈리와 함께 해변으로 갔고 요란은 나탈리와 해변에서 성적 접촉을 하던 중 나탈리가 갑자기 몸을 떨며 반응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고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죠. 당황한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 친구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 뒤 나탈리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이 공개되자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란은 곧 자신의 발언을 번복합니다. 당시 마약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언급했던 친구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 역시 이 자백 내용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죠. 어쩌면 이 방송이 보여준 것은 진실이 아니라 또 다른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에도 요란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나탈리가 사라진 지 정확히 5년 뒤인 2010년 5월 30일 페루의 한 호텔에서 21세 여성 스테파니 플로레스가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스테파니는 한 남성과 함께 호텔 객실로 들어간 뒤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스테파니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CCTV 속 남성은 바로 요란 반데르 슬로트였습니다. 5년 전 나탈리 할로웨이 실종 사건의 핵심 용의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나탈리 사건과 달리 CCTV 영상과 객실 내부 증거들이 모두 요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그의 거짓말이 통할 리 없었죠. 결국 요란은 스테파니 살해 혐의로 체포됐고 2012년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10년 요란은 갑자기 나탈리의 어머니에게 접근합니다.
자신이 나탈리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으며 25만 달러를 주면 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나탈리의 어머니는 FBI와 협력해 함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요라는 성금으로 2만 5천 달러를 받은 뒤 시신이 묻혀있다는 장소를 알려주었죠. 하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지목한 장소는 나탈리가 실종된 당시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곳이었죠. 나탈리의 가족은 딸을 찾기 위한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었지만 요라는 그 희망마저 이용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페루에서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미국 재판은 곧바로 진행되지 못했죠. 그리고 13년이 흐른 2023년 요라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검찰과의 형량 거래 과정에서 요란이 마침내 나탈리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해변에서 나탈리에게 성적인 접근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격분한 그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나탈리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시신은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죠. 나탈리가 실종된 지 18년 만에 나온 첫 공식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침묵하던 그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이유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형량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증명할 수 없었던 의심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요라는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이야기한 것일까? 나탈리 할로웨이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탈리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졸업여행을 떠났던 친구들은 그날 밤을 떠올리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8년 동안 딸의 행방을 찾아 헤매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졸업여행을 떠났던 18세의 소녀, 그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반장이었습니다.